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몽당연필입니다. 9월 4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8월 말일부터, 그러니까 8월의 마지막 주부터 9월 초까지 해서 주간 상승률을 정리를 했습니다. 9월의 초반에 이 3거래일 동안의 특징은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고 코스피는 중간쯤에, 하락폭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 수급상의 특징은 외국인이 그래도 작게나마 그래도 연속적인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특히나 아시아권의 증시를 한번 돌려보시면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졌고요. 일본도 조금 세졌습니다. 니케이 쪽도 좀 세졌고, 대만이랑 우리나라가 조금 슬로우한 모습,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냥 미국과 유럽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1대1로 봤을 때는 아시아 시장이 조금씩 또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8월 달에 이제 이번 주 주간 상승률의 1위는 위메이드가 107%로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위메이드 로직을 뽑아내서 공부할 때 요것들이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것들이죠. 지금 미르4 스팀에 공개된 미르가 서버가 늘어나면서 흥행을 보이니까 그게 또 있었고,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사 차원에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들이 게임의 메타버스와 시장 속에서 아이템의 실질 현금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메타버스에서 실제적으로 돈을 번다, 이런 구조를 계속 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게임의 진짜 하나의 신 트렌드로 집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이쁜 모습이죠. 어떤 거냐면 직장에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근로소득을 벌고,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조금 빠르게 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또 그게 아이템이 됐던 어떤 것들이 됐던 그것들을 통해서 코인으로 돌리던 뭘로 돌려서 현실의 화폐로 돌려서 제2의 기타 소득을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는 로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가 조일 알루미늄이었네요. 2,800억짜리 알루미늄 관련주고요. 여기 보시면 분기별로 매출 구조가 조금씩 정상화라기보다는 회복의 국면을 가져가고 있죠. 알루미늄 판가에 대한 이제 전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알루미늄이 미래 산업에 워낙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가 계속 점진적으로 바탕에 플러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로직들이 발동을 했고, DI 동일이 먼저 움직이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삼알루미늄이 움직이고, 조일 알루미늄이 움직이고, 저 뒷단에 있는 PJ 메탈까지 전반적으로 또 돌아서는 순환매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요. 구리 관련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로직으로.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라인도, 플라스틱 관련주도 주 후반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원래 있던 세상의 산업에서 쓰이던 소재들이 신사업단에 여전히 많이 쓰이게, 점진적으로 더 많이 쓰일 걸로 보이니까 국제 가격이 기조속으로 상승을 하고, 그것들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쪽도 부각을 받고 이러고 있는 연장선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윌링스나 디스플레이텍 같은 걸 보면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움직였고요. 이것 또한 따지고 들어가서 올라도 보면 맨 위에는 전기차라는, 충전해서 전기차, 신산업, 미래, 사회, 여기까지 연결되는 고리로 같이 부각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선 관련주 내에서 2등 주자, 3등 주자의 순환매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인텔리안테크가 이번 주에 2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요 종목 하나를 뽑아내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죠. 인텔리안테크가 움직이는 로직은 당연히 저궤도 위성에 탑재되는 안테나 사업의 성장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모습이죠. 애플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아이폰 13에 위성 통신 기능을 탑재할 수도 있다. 제한적으로 탑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텔리안테크가 속해 있는 우주항공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보죠. 우주항공이란 키워드를 뽑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 게임을 해보죠. 우주항공 섹터를 뽑았더니 10월에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매매자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스케줄 매매 형식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주항공 섹터를 모아서 그 안에서 저시총이나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군을 뽑아서 이런 애들을 지금 10월 21일 발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등락을 가져가 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장은 당연히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일 거고, 수많은 우주항공 테마라고 하면은 나오는 것들이 진짜 많죠. 특히나 하나그룹주도 많고, 조그만 애들 보면 인텔리안테크 이미지나 세트레가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노코 이런 느낌들의 아이들이 순환매를 또 돌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키워드를 뽑아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요거예요. 아이폰 13. 자, 현재 시장에서 폴더블 관련주가 굉장히 기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아이폰 13이 또 10월 출시 예정이라면 이것 또한 시장에서는 스케줄 매매로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쪽도 아이폰 플러스 저시총 차트 우상향 이런 애들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 중에는 더구전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시가총액 큰 종목 중에는 LG이노텍 등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주간 상승률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움직임들도 한번 그려볼 수 있고요. 주간 상승률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던 종목군의 순환매의 이제 시작과 끝 지점 어디쯤에 있는지 느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주간 상승률을 보고 일간 상승률을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시장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테마 단인의 힘이 사그라들고 있고, 그 수급들이, 그 돈들이 새로운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연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여기 똑같은 로직으로 평화산업을 보면 이게 지금 9월달 초에 수소 관련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았으니까 일진아이 솔루스 상장, 9월 7일 저 행사, 9월 8일 정부 행사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시장이 스케줄 매매로 그 전부터 왔다 갔다 하는 힘들이 있었고요. 누군가는 여기서 두산 퓨어셀을 생각하고 두산 효성 첨단 소재를 생각했을 거고, 누가는 일진 다이아를 생각했을 거고, 누가는 저 뒷단에 있는 것들을 생각했을 거고, 시장은 저 타이밍 될수록
누군가는 그때 처음 봐서 뛰어들 것이고 누군가는 빼따꼼플리, 모든 일정은 기정사실화. 그래서 일정의 차익, 재료의 소멸에 따른 차익 구간에 편승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세경하이테크도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세경하이테크에 이은 홀더블 관련주의 순환매, PJ메탈, 사마알미늄, 조일알미늄, PJ메탈, 알루미늄 관련주의 순환매, 마이크로디지털, 세포 배양 시스템, 세포 배양 팩 관련 사업들, 백신 관련 공장에서 군데군데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시장의 부각. 그쵸? UTI도 폴더블 관련주 이미지. 그러니까 주간 상승률만 보더라도 게임 업종의 트렌드가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원자재단에서 미래 산업 쪽에서 여전히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것들은 탄력성이 더 크구나 할 수 있고, 그 다음 윌링스나 디스플레이텍 같은 거에서는 역시나 전기차 충전 커질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이미지들, 인텔리안테크에서는 누리호에 대한 스케줄 매매나 아이폰 13에 대한 스케줄 매매를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쵸? 이런 느낌의 주간 상승률의 모습이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9월이 다음 주 6일이 되면 추석 전에 거래일로 치면은 10거래일이 남아있어요. 10거래일이 남아있는데 10거래일 전에 추석에 쯤 돼서 슬로해지는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고 치면은 지금 9월 6일부터 9월 17일 딱 그 10거래일 동안에 급변하는 움직임보다는 현재 기조 속에서 등락을 살짝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시장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석 이후에 지나면은 바로 그냥 6거래일만 있으면 10월이에요. 10월에 있으면 10월에 또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대주주 이야기들,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그 신용단에 대한 레인지를 올려주냐 뚫어주느냐 막 미국이 부도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상대적으로 또 갑자기 중국장이 최근에 좀 좋아졌으니까 중국장이 또 좋아지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그리고 10월달 11월달 현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잔잔하게 잘 써서 내년 분기 1분기 이상까지 한번 끌고 가보고, 여러가지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되는 달들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9월달은 추석 전에 추석 후에 약간의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시장 판별을 해보면서 10월달에는 내년을 준비하는 달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에도 좋았고 3분기에도 깨지지 않는 뷰가 있는 애들이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걸 믿는다면은 시장에서 미래 산업 쪽에서 계속 힘이 셌던 애들이 이번에 조정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플레이들이 혼잡하게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올려라 한 이후에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서 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많이 생각보다는 소외 구간이 좀 길었는데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고,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그냥 본인의 이제 속도감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2022년을 위해서 이것저것 후보군을 계속 만들어내고 조금씩 사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은 매매 시장도 있고 투자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이랑 맞는 거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본인한테 맞는 거를 발견하시고 그쪽을 강화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게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저런 개별적인 뉴스나 소식이나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그냥 가치 투자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바텀업으로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처럼 본인의 성격이 가치 투자가 아니고 다른 쪽의 성향이면 그쪽을 강화할 수 있는 일들을 매일 그냥 커피 마시듯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일 대표님이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열심히 리포트 읽어라. 저는 거기에 더해서 산업 리포트 많이 읽어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매매 시장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탑덤씬 많이 읽어라. 직접 작성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리고 BM땅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기. 워낙에 주식이 많으니까 그 회사가 뭘 파니, 뭘로 만드니, 최소한 요거 두 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매일매일 하면서 평생 주식 투자하는 수많은 날 중에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이게 복잡하고 조금 선택이 안 되시는 분들은 9월달 과외 과정은 이제 추가적으로 몇 분 자리가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과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고요. 만약에 9월이 안 되더라도 10월 달에 대기 명단에 올려놓고 10월 달에 저랑 같이 천천히 1대1로 시장을 또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달 수고하셨고 9월달 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9월달 잘 지나고 10월달, 11월달 잘 준비해서 2022년 초반에 시장의 1Q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먹어갈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상승률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